1년 중 가장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천지가 꽁꽁 얼어붙는다는 절기대한. 모두가 숨을 죽인 이 혹독한 밤, 마을 끝자락 과부 박 씨의 방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무슨 소리야?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뜨겁고 거친 무슨 소리지? 숨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과연 이 깊은 밤 다나아기로 소문난 과부의 방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처절했던 대한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숨을 죽여야만 하는 계절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1년 중 가장 매섭고 잔인하다는 절기, 바로 대한다한의 밤입니다. 이 시기의 추위는 단순히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움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개울물은 이미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그 위에 돌덩이를 던져도 둔탁한 소리만 낼 뿐 깨어질 줄 모릅니다. 산천초목은 시커멓게 변한 채 칼바람에 몸을 떨며 비명을 지르지만 그 비명조차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마을의 집들은 마치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유령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방 안 깊숙이 몸을 웅크리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이 기나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합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황소바람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며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의 공포는 깊어만 갑니다. 이 혹독한 어둠 속에 오직 한 줄기 희미한 불빛만이 마을 끝자락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의 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지만 이 차가운 동토의 밤을 홀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생명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 희미한 등불 아래에는 마을에서 가장 고결하면서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박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이 마을로 시집올 때만 해도 온 마을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절세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미모 대신 가혹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혼인한 지 불과 3년 만에 정혼자가 이름 모를 괴질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수절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그녀는 죽은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병약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시며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 단아한 품위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녀를 시기하면서도 그 지극한 효심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사내들은 감히 그녀를 넘보지 못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그녀를 향한 안쓰러움과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대한의 밤, 단아함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방 안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평소처럼 정좌한 자세가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듯 격렬하게 움직이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젊은 나무꾼 칠복이는 오늘따라 운이 없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땔감을 구해 내려오다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에 길을 잃고 헤매느라 남들이 모두 잠든 이 야심한 시각에야 마을 어귀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의 코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등짐에 가득 실린 나무 더미는 천근만근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날씨가 사람 잡겠네. 칠복이는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다 박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남몰래 사모하며 그녀가 빨래터에 나가는 날이면 먼 발치에서 숨 죽여 지켜보던 칠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방에서 이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칠복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다리를 쉴 겸 담벼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귀를 때린 소리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적막한 겨울밤의 공기를 가르고 부인의 얇은 문창지를 뚫고 나온 것은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쁘고 뜨겁고 도저히 혼자서는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아, 크아. 제발. 담장 너머로 흘러나온 부인의 목소리는 칠복이의 머릿속을 단숨에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여인이 절정의 고통 혹은 알 수 없는 쾌락을 견디지 못해 터뜨리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그 정조 높은 박씨 부인이 이 밤중에 사내라도 들였단 말인가?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무언가 살과 살이 부딪히는 듯한 눅진한 소리와 함께 부인의 애처로운 흐느낌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칠복이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억눌린 호기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칠복이는 어깨에 맸던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홀린 듯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내한의 칼바람에 손발이 얼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오직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기묘한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의 방 안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문창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넘어 배신감으로 타오르는 눈동자. 방문에 바짝 다가선 칠복이는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침을 묻혀 문창지의 작은 구멍을 뚫는 그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 정말로 어떤 놈이 있다면 내 오늘 이 도끼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 자욱한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갇힌 듯 몽환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실루엣은 선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윗옷의 옷고름이 풀려 어깨가 반쯤 드러난 상태로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에 고통스럽게 짓눌린 듯 연신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위아래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움직임에 맞춰 그녀의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선정적이고도 절망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창지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본 방 안은 그야말로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등잔불의 노란 빛은 자욱하게 피어오른 수증기에 굴절되어 방 안 전체를 몽환적인 황금빛 안개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칠복의 눈에 비친 박씨 부인의 실루엣은 그 안개 속에서 마치 한 마리의 고통받는 나비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은 속적삼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하얗게 질린 목덜미 위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움켜쥔 채 쉼 없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리듬에 맞춰 아윽, 제발, 조금만 더 하는 애처로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칠복은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에 핏줄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 창란을 느꼈습니다. 대체 어느 놈이기에 이 고결한 여인을 이토록 처절하게 몰아넣는단 말이냐. 분노와 욕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인 칠복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숨어있는 사내의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배신의 현장이 너무나 선명하여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내한의 칼바람이 칠복의 등줄기를 후려치며 지나갔지만 그는 차가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열기가 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던 칠복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부인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위치가 방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가마솥 혹은 약탕기처럼 보이는 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달그락 과득하는 기이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딱딱하고 둔탁했습니다. 제발, 노가다오. 어머니를 위해 제발.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칠복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의 분노로 가득 찼던 머릿속에 차가운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를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왜 소리는 저토록 음란하고 처절하단 말인가? 의구심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변해 칠복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사내를 들여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면 침을 뱉고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만약 그녀가 무언가 감당하기 힘든 괴이한 일에 휘말린 것이라면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담벼락 아래 내려놓았던 도끼를 다시 고쳐 쥐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지게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엔 땀이 배어 축축했고 거친 숨소리는 어느덧 부인의 신음소리와 리듬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오? 칠복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오해가 사실일까봐, 그 고결한 이미지가 깨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신음이 절정의 달의 비명에 가까운 아악 소리로 변하는 순간 칠복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방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내한의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문고리가 그의 손길에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인, 도대체 이게 무슨... 칠복이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을 때 자욱한 수증기가 폭풍처럼 방 밖으로 쏟아져 나와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뜨거운 기운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뜬 칠복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박씨 부인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칠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부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방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커다란 돌절구와 약탕기가
김을 내뿜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켜쥐고 있던 것은 사내의 손이 아니라 내한의 추위의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얼어붙어 도무지 깨지지 않는 천년 묵은 영물 도라지와 얼어붙은 산삼이었습니다. 부인의 손등은 그 단단한 약재를 으깨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쓰느라 실핏줄이 터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선 핏방울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망연자실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뜨거운 신음소리의 정체가 비로소 밝혀진 것입니다. 아, 칠복이 아니오. 부인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랄 기력조차 없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으로 구해온 약재들이 이 혹독한 대한의 추위에 그만 생나무보다 더 딱딱하게 얼어버렸던 것입니다. 칼도 들어가지 않고 절구질을 해도 튀어나가기만 하는 그 약재들을 녹이기 위해 부인은 자신의 품속에 약재를 넣어 체온으로 녹이고 다시 그것을 꺼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누르고 비비며 약효를 짜내려 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들린 그 거친 숨소리는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바위 같은 약재와 사투를 벌이며 내뱉던 정성의 기합이었고 신음소리는 터져나가는 근육의 고통을 억누르며 내뱉던 효심의 비명이었습니다. 칠복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저급한 상상이 이토록 숭고한 현장을 더럽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칠복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방 안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핏기가 가신 채 부르르 떨리는 손가락은 그가 상상했던 음란한 정사의 흔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리려 자신의 명주를 깎아 먹던 처절한 투쟁의 훈장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칠복은 들고 있던 도끼를 방바닥에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저급한 오해가 이토록 숭고한 여인의 정성을 더럽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한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자괴감이 칠복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의 눈에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그런 칠복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얼어붙은 약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신의 명예나 타인의 시선보다 식어가는 시어머니의 숨통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세상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 여기까지 왔으니 염치불고하고 부탁 하나만 하겠네. 이 약재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으깨지지 않는구려. 부인의 갈라진 목소리에 칠복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이 온종일 매달려도 꿈쩍 않던 천년 도라지와 산삼은 칠복의 단단한 손으로 잡아보아도 마치 쇠덩어리처럼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내한의 추위가 약재 속에 깃든 모든 수분을 얼음 송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칠복은 부인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쳤습니다. 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제 미천한 힘이라도 보태게 해주십시오. 칠복은 온 힘을 다해 절구공이를 내리치고 약재를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의 억센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이마에 핏대가 솟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한 고해성사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칠복의 힘이 장사라 해도 얼어붙은 영물은
쉽게 속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약재가 부러지기만 할 뿐 진액이 우러나지 않자 부인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약재를 다시 자신의 가슴팍에 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가장 따뜻한 법이라네. 부인의 여린 몸은 대한의 추위와 약재의 냉기에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복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이 얼음덩어리를 품고 녹여내는 그 숭고한 광경은 칠복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경전보다도 경건했습니다. 칠복 또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부인의 어깨에 덮어주고 자신은 아궁이로 달려가 남은 장작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갔고 부인의 체온에 녹아내린 약재에서 마침내 진한 흙내음과 달큰한 향취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금 자욱한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는 오해의 안개였으나 지금은 희망의 구름이었습니다. 칠복과 부인은 마주 앉아 교대로 약을 저었습니다. 약탕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불러 모으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부인은 힘이 붙여 비틀거리면서도 약탕기 앞을 떠나지 않았고 칠복은 그런 부인이 쓰러질까봐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내한의 밤은 여전히 밖에서 울부짖으며 문풍지를 찢으려 들었지만 작은 방 안의 열기는 그 혹독한 추위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처절한 인내와 헌신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새벽 1시를 알리는 자정의 기운이 방 안을 덮쳤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의 새벽, 그 기운은 방 안의 온기마저 얼려버릴 듯 강력했습니다. 부인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약탕기를 젓던 손길도 서서히 느려졌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칠복의 격려에 부인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약탕기 안의 진액은 이제 검붉은 빛을 띠며 걸쭉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초를 달인 물이 아니라 부인의 눈물과 땀, 그리고 칠복의 참회가 섞여 만들어진 생명의 정수였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약재 찌꺼기를 걸러내었습니다. 이제 이 약을 시어머니의 입에 흘려넣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손은 너무나 떨려 약사발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부인의 손을 받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서로의 심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칠복의 부축을 받으며 부인은 드디어 약사발을 들고 건너방 시어머니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안색은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왔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몸은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옆으로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칠복은 옆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한의 추위가 방 안까지 들이닥쳐 약물이 숟가락 위에서조차 금방 식어버릴 듯 했습니다.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입에 뜨거운 약을 머금어 시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온기로 약을 데워 죽어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반복했을까요? 부인의 입술은 뜨거운 약 기운에 데어 부르텄고 온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고 비벼대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이 흐른 새벽 3시경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동도 없던 시어머니의 목을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꺽 하는 소리와 함께 깊은 숨을 내뱉은 것입니다. 칠복과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의 빛이 두 사람의 눈동자에 동시에 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잿빛이었던 얼굴엔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인간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얻어낸 생명의 반전이었습니다. 한편 칠복이 박씨 부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동네 건달 삼수가 이 소문을 마을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칠복이 놈이 그 정조 높은 박씨 부인 방에 들어가 밤새 나오질 않는다니까. 내한의 추위도 막지 못한 것은 사람들의 입방아였습니다. 새벽녘 소문을 들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부인의 집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열렬하더니 순 거짓말이었구먼.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부인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비난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왔던 그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정사를 나누는 소리였다는 삼수의 증언은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는 대로 부인을 끌어내어 마을에서 쫓아낼 기세로 웅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칠복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옷은 벗어 부인에게 덮어준 채 속적삼 차림이었고 얼굴은 아궁이 그을음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이 추운 밤에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짓이냔 말이오. 칠복의 사자 후에 마을 사람들은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삼수가 기세등등하게 나서며 외쳤습니다. 칠복이 내 이놈, 내가 밤새 과부의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감히 풍속을 어지럽히다니. 칠복은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발선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약재를 으깨느라 멍들고 터진 손가락에서 마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풍속, 정조, 당신들이 이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봤다면 그런 소린 못할 거요. 칠복은 마을 사람들을 밀치고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저기 저 부인의 모습을 보란 말이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땀에 젖어 실신하듯 쓰러져 있는 부인과 그 곁에서 기적처럼 눈을 뜨고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진한 약초 냄새와 피 묻은 절구공이 그리고 대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아궁이가 타다 못해 하얗게 재가 되어버린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삼수조차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복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들었다는 그 신음소리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려 제 살을 깎는 고통을 참던 소리였고
그 거친 숨소리는 얼어붙은 약재를 녹이려 제 숨을 불어넣던 소리였소. 이것이 정녕 당신들이 말하는 불륜의 현장이란 말이오? 칠복의 사자후가 몰아치고 간 마당에는 잠시 전의 소란스러움이 무색할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렸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풍겨 나오는 진한 약초 냄새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수를 비롯해 부인의 정조를 의심하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정사의 흔적이 아니라 죽음과 맞서 싸운 한 여인의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핏자국 섞인 약재 부스러기들과 땀에 젖어 실신한 지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부인의 가녀린 등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베어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의 저급한 호기심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모욕했는지 깨닫는 순간 마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한의 새벽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으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얼어붙었던 양심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들을 향해 다시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자신의 낡은 겉옷을 고쳐 덮어주며 이 거룩한 승리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낼 뿐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내한의 가장 깊은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기적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곡기조차 끊겼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곁에서 넋을 잃고 잠든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손을 내밀어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이 모진 추위를 내가 어찌 견뎠느냐. 가느다란 그 한마디는 방 안을 채우고 있던 모든 긴장과 고통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깨어난 부인은 시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부벼대며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생명이 맞이하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의 밤이었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 피어난 온기는 이미 봄의 전령사가 되어 온 집안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모의 생명줄을 다시 이어붙인 것은 명약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체온과 결코 꺾이지 않는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보내던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숭고한 정성을 목격한 그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날 밤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실한 사내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질 좋은 장작을 해다가 박씨 부인의 마당에 소리 없이 쌓아두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말의 흑심도 저급한 욕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존경과 경외심에서 우러나온 헌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안악들은 앞다투어 미역이며 쌀을 가져다 주었고
사내들은 무너진 담장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집은 더 이상 마을 끝자락의 외로운 집이 아니라 온 마을의 정이 모여드는 따뜻한 화로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내한의 밤에 들렸던 그 오해 섞인 신음소리는 이제 효심의 비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전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수유쉐의 소식. 내한이 지나고 보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땅 밑에서는 봄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개울물 밑바닥에서 쫄쫄하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고 지붕 끝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은 눈물을 흘리며 작아져 갔습니다. 우수유쇼의 절기가 다가오자 박씨 부인의 집 마당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앉아 볕을 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의 밤, 그 차가운 약탕기 앞에서 온몸을 떨며 내뱉던 그 거친 숨소리는 이제 평온한 콧노래가 되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실은 오해의 얼음을 녹인다는 평범한 진리가 박씨 부인의 삶을 통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칠복은 오늘도 지게를 지고 그 앞을 지나며 부인과 가벼운 목례를 나눕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 밤의 비밀스러운 사투를 공유한 이들만이 아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고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인간 대인간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박씨 부인도 칠복이도 그날의 목격자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내한의 밤, 과부 방의 신음소리, 이야기는 야담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엔 묘한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엔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타인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정성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해마다 대한의 혹한이 찾아와 세상이 얼어붙을 때면 마을 노인들은 화롯가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들아, 저 밖의 칼바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차가운 편견이란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효심처럼 뜨거운 진심만 있다면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결국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단다. 박씨 부인이 흘렸던 땀방울과 칠복이 쏟았던 참회의 눈물은 이제 전설의 향기가 되어 차가운 겨울을 견뎌내는 모든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밤에 피어난 가장 뜨거운 사랑,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담 부인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